이곳은 미국 하버드 대학의 어느 강의실. 강단에 선 여교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한국에 대해 강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이야기에 푹 빠져 강의가 끝나가고 있는 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강의이길래 학생들이 이토록 집중해서 듣고 있는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한국학 전문가입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왜 한국과 한국어의 깊은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제 인생 대부분을 이 먼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바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도 좀 독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저도 처음에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에 빠져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 저의 한국에 대한 첫 인상은 어린 시절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전쟁 때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죠. 할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들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는 아시아 문화와 역사에 대한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갔습니다. 하지만 책에서 읽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직접 한국어를 배우기로 말이죠. 한국어 수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어려움과 도전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발음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완전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한국어가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지나지 않아 제가 직접 한국어로 간단한 문장을 만들고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학문적 여정의 결정적인 순간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학 석사 과정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그리고 문화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한국학은 단순히 학문적 탐구를 넘어서 제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받은 지식과 경험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수업에 오는 학생들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연구하면서 알게 된 지금의 한국을 이루게 된 6가지 이유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의 급증입니다. 이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서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특히 한국어 학습 열풍은 이러한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는 지금처럼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학생이 너무 적어서 강의가 폐지될 위기에 놓인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요즘 한국어 수업의 인기는 여러분이 예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늘 대기자 명단이 있을 만큼 수강 신청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어학과 경쟁률이 40대 1에 달하는 명문대도 있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이 10,000명이 넘는다는 뉴스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이는 분명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미국 전역에서는 유일하게 한국어의 인기만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기가 많았던 중국어나 일본어 강의는 요즘은 등록률이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무엇보다도 한국 문화가 있습니다. K-팝 아이돌의 세계적 성공,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국제적 호평, 그리고 한국 음식과 패션에 대한 관심 증가는 한국어 학습 열풍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한국어와 한국 문화는 이제 글로벌 트렌드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K-팝과 K-드라마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의 가장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노래 가사를 이해하고 드라마 속 대사를 따라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에 대한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이는 언어 학습에 있어 매우 긍정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저는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자부심을 느낍니다. 한국어의 세계적인 인기는 단순히 언어 자체의 인기를 넘어서 한국이 글로벌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은 필연적으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한국을 직접 경험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킵니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죠. 저 역시 이러한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 생활을 통해 깊이 느낄 수 있었던 한국의 독특한 매력.
바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매혹적인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그 자체로 독특한 매력과 풍부한 문화를 가진 나라이며 이곳에서의 삶은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특히 그 역동성과 다양성, 그리고 포용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도시들, 특히 서울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층 빌딩과 전통 한옥이 공존하는 풍경은 한국이 어떻게 과거와 현재를 조화롭게 이어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저는 한국의 빠른 발전과 혁신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다양성은 한국 생활의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열리는 축제와 행사는 한국의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현대 문화까지 다양한 측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특히 한국의 음식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과 같은 전통 요리부터 현대적인 카페 문화와 길거리 음식까지 한국의 음식은 그 맛과 다양성에서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큰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외국인에게 매우 친절하고 개방적이며 다른 문화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대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매력은 단순히 눈으로 보거나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깊은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한국의 전통 예술에서부터 현대적인 디자인과 기술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자신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문화와 예술이 제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때로는 도전적이기도 했지만 그만큼의 보상도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겪은 다양한 경험은 저를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었고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이며 한국에서의 삶은 저에게 끝없는 영감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매력적인 생활 환경과 문화적 다양성 못지않게 저를 깊이 감명시킨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높은 문해율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자 한국의 빠른 발전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한국의 놀라운 교육열과 그로 인한 높은 문해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의 교육열과 높은 문해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늘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육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서 가족의 명예와 미래 세대의 성공을 위한 투자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에 대한 강한 신념이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문해율을 자랑하는 국가로 만든 것입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시작되는 조기 교육부터 대학 입시를 위한 치열한 경쟁까지 한국의 학생들과 부모들은 교육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합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집중은 높은 학업 성취도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 진학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문해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단순히 읽고 쓰는 능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정보를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문해력을 의미합니다. 한글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구조가 이러한 높은 문해율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었죠. 한국에서의 교육은 단지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도전하는 과정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교육에 대한 태도는 한국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며 많은 학생들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문해율에 대해 깊은 흥미를 보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교육열이 개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이해하고자 합니다. 저 또한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많다고 믿습니다. 물론 한국인의 뜨거운 교육열로 인한 부작용으로 과열 경쟁과 사교육 문제 등 여러 문제를 들 수 있을 텐데요.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국인들은 문제 해결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한국인들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 때문입니다. 이는 제가 한국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또 하나의 놀라운 특징이자 한국의 빠른 발전을 가능케 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한국인들의 독특하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흥미롭게 관찰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의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저는 빠른 대응과 창의적인 해결책에 감탄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도전과 문제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한국인들이 얼마나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한국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도 눈에 띄는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한국인들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회피하거나 무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며 때로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경제 위기나 산업의 변화 같은 큰 도전 앞에서도 한국은 빠르게 대응하여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외환위기 때 한국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이를 계기로 체계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을 통해 더욱 강력한 경제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도 한국인의 문제 해결 능력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인의 문제 해결 방식은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납니다. 한국은 빠른 인터넷 속도, 발달된 모바일 기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등을 통해 일상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사회적 문제나 공공의 이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민들의 참여가 활발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가 다양한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서로 협력하고 지원하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되며 한국 사회가 더욱 단합되고 강해지게 만듭니다. 한국인의 문제 해결 능력은 단순히 개인이나 집단의 능력을 넘어서 한국이 세계적인 위기와 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한국을 세계 무대에서 돋보이게 만드는 중요한 자산이며 앞으로도 한국이 직면할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이러한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은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영역이 바로 정치체계와 민주주의의 발전입니다.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짧은 시간 동안 놀라운 정치적 변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번째로 한국의 정치체계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측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체계와 민주주의를 바라보며 저는 한국이 얼마나 빠르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느낍니다. 한국의 현대 정치 역사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낸 사례로 전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꾸준히 발전해왔고 정치적 다양성과 시민의 자유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정기적으로 열리는 선거, 자유로운 언론, 그리고 활발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민주주의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성장해왔다는 점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정치적으로 활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이념이 공존하는 다당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스펙트럼이 넓은 만큼 각각의 정당과 후보는 다양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며 국민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가장 잘 맞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경쟁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고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적 역동성은 때로는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대립이 심해지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등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민주주의가 성숙해짐에 따라 한국 사회는 더욱 포용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지만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세계적인 모범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치체계와 민주주의는 지난 몇십 년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민주주의 모델을 세계에 제시하며 다른 국가들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욱 성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독특하고 과학적인 문자체계인 한글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체계를 넘어 한국의 문화와 정체성을 대표하는 상징이며 한국의 높은 문해율과 교육 수준을 가능케 한 핵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로 제가 언어학자로서 가장 흥미롭게 연구해온 주제인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의 문화적 자산이자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매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글이 얼마나 우수한 문자인지 모를 것입니다. 저는 언어에 대해 항상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느낀 매력은 그 어떤 언어에서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글은 15세기 세종대왕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당시 사용하던 복잡한 한자 대신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문자 체계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글의 과학적인 설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을 처음 실감한 건 제가 한글 기초 수업을 배우고 나서 거리의 간판을 읽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단지 몇 시간의 수업만으로도 저는 거리에 있는 상점의 이름을 더듬더듬이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지만 그때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짧은 시간의 교육을 통해 제가 한글을 읽을 수 있었던 것은 한글은 소리를 나타내는 과학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음과 모음 모두 발음기관의 모양을 정확히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구조만 이해하면 정말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는 한글을 배우고 난 후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이 그들에게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 스킬을 배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와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한글의 효율성은 한국의 높은 문해율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국은 교육제도가 발달한 미국보다도 높은 문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이 세계 최고의 문해율을 보이고 있는 건 한국의 높은 교육열과 더불어 한글의 우수성 없이는 설명하기 힘든 현상입니다. 문자가 사회적 문화적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한글은 그 완벽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을 통해 언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정체성과 역사까지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를 넘어서 한국의 자랑입니다. 저는 이 매력적인 문자 체계를 배우며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저의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이 모든 경험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한국어부터 시작해서 문화, 역사, 그리고 사람들까지 제가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들은 제 인생에 깊은 색채를 더했습니다. 끝으로 정리를 하자면 한국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으며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한국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과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보면서 저는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이해와 존중은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 사이의 교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과의 교류는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으며 이는 저의 연구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한국학 전문가 엘리자베스 교수님의 얘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해주신 댓글은 다음 영상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방금 시청하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감동 PD 영상이 처음인데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을 읽어드린 저는 감동 PD 강나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아하실 만한 해외 감동적인 사연을 많이 발굴해서 재미있고 감동적인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